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도 혹시나 재혼인가 싶어 열심히 들어봤지만 그쪽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저희 애가 어릴 적부터 공부만 하고 워낙 남자를 몰랐어요. 고등학교 다닐 적에는 의대 들어간다고 친구들이랑 한 번도 놀지 못하고 대학 가서는 또 의대 공부하느라 바빠서 말이에요. 나이 먹고는 저희도 연애 좀 해라 하는데 도통 누구 만날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어렸을 때 놀게 하는 것도 시켰어야 하나 싶네요. 그런데 연애 한 번 못하고 순진하게 지내던 애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니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원래 부모 걱정이야 다 비슷하죠. 사실 저도 저희 아들 때문에 걱정이 무척 많았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서는 혼자서라도 아들 잘 키우는 게 제 책임이었는데 이 녀석이 자기 아버지를 닮았는지 워낙에 여자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며느리를 데려와주니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귀한 따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냥 차만 아가씨 데려오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는데 이런 귀한 며느리를 보게 되네요. 저희 아들이야 돈 잘 버는 것 말고는 잘하는 게 영 없기도 하고 여자 앞에서는 쑥맥이라 저도 이제서야 며느리를 보게 되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 싶은 겁니다. 상대편 부모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 여자 쪽은 초혼인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시모도 자기 아들이 여자라고는 모른다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바람을 못 피운 거지 여자 좋아해서 찝쩍거리고 다니던 놈이었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무슨 돈 잘 버는 재주가 있다는 건지 시모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어이없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정 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저더러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숱한 이빨은 거짓말을 하던 놈이었으니 저 말고 남들한테도 거짓말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었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의 정도가 심하다 싶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이 없더군요. 의사 며느리 드리고 싶어서 정신이 나간 건지 시모와 전 남편은 그 집 식구들에게 자신들이 집안 형편도 넉넉하고 사업도 잘 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여자가 원하면 개원까지 시켜주겠다는 소리를 하는 걸 보고는 저도 모르게 벽을 칠 뻔했었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 전 남편은 이혼남 주제에 총각 행세를 하고 돈 잘 버는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저보다 더한 피해자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 제가 몇 년간 숨죽이고 살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혼할 때는 법정에서 개처럼 싸우고 이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증거까지 모아서 시어머니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내기까지 하고 그 덕분에 그 집에서 저한테 위자료까지 내어주고 이혼하면서 자기들도 피를 본 게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있던 게 불과 얼마나 되었다고 다른 여자를 속여서 사기 결혼을 또 벌이려고 하는 건지 제 머리로는 그 모자의 기막힌 기행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꼴을 보고서는 도저히 그냥 참고 넘어가 줄 수 없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친구에게 부탁해서 상견례 옆방에 귀를 대고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놈이 재혼을 하건 말건 이제 와서 제가 신경 쓰고 참견할 이유는 없다 싶었죠. 저도 이제 이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제 인생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놈이 또 엄한 사람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하는 걸 보니 같은 피해자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부만 해서 순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저런 놈이랑 결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죠. 정말 오지랖이라고 밖에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놈이 그 결혼을 한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도 불쌍했지만 애초에 그딴 놈이 멀쩡한 척 속이고 결혼을 하는 꼴은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결국 화기애애 하던 그 상견례를 개판을 낼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당장이라도 그 방으로 쳐들어가서 깽판을 치고 싶었어요.
어디 이혼남 주제에 총각 행세하면서 남의 앞길 망치려고 하는 거냐고 난리를 치고 싶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 참 여러모로 곤란스럽겠더라고요. 괜히 명예의 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는 대신 제 핸드폰을 들여놓아야겠다 싶었죠.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시라니까 제가 진실을 보여드리면 똑똑하게 대처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제 핸드폰을 그 의사 선생님에게 건네주기로 했어요. 식사 들어갈 때 몰래 접시 밑에 핸드폰을 깔아놓는 걸로 말이죠. 저는 제 휴대폰에 제가 이혼할 때 쓰려고 모아두었던 시모의 문자와 전 남편과의 카톡 내용, 그리고 이혼 내용들을 핸드폰에 띄워놓고 꼭 보시라는 쪽지를 붙여 전달했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고 싶어 했던 제 친구는 가게에 난리가 날 것도 감수하고 저를 도와주었죠. 그렇게 제가 핸드폰을 건네고 저는 계속 벽에 붙어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아직 못 봤는지 잠깐 동안은 별일이 없었는데 얼마 뒤에 의사 선생님이 제 핸드폰을 발견했는지 말소리가 없어지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치마에 뭘 쏟았다며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 제가 실수로 치마에 음식을 흘렸네요. 죄송한데 화장실에서 좀 닦고 와야겠어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 말소리에 저도 곧장 화장실로 쫓아가게 되었죠. 화장실로 따라가 보니 의사 선생님은 제 핸드폰을 쥐고 덜덜 떨고 계셨습니다. 제 핸드폰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고 많이 혼란스러운 듯 보이더라고요. 저 다 보셨으면 제 핸드폰 돌려주세요. 그쪽이었어요? 나한테 이걸 보여준 게? 죄송해요. 오지랖인 건 알지만 저도 끼어들 수밖에 없었네요. 불쾌하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악의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정말 그쪽을 돕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뭐 그 인간이 재혼인 거 알고도 결혼하시는 거라면 제가 실수한 거지만 혹시라도 모르셨으면 아셔야겠다 싶어서요. 그럼 정말 여기 핸드폰에 있던 것처럼 현수 씨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쪽이랑? 근데 그쪽은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설마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여기 제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이거든요. 놀러 왔다가 전 남편이 여기서 상견례를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아무튼 이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재혼한다길래 궁금해서 옆방에서 듣고 있었어요. 엿듣는 취미 같은 건 없지만 저도 혹시나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다 싶어서요. 그래서 현수 씨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나한테 핸드폰을 보낸 거예요? 이제 와서 그쪽이 뭐 알아요? 어차피 두 사람 이혼한 거 아닌가요? 저도 현수 씨가 재혼인 건 모르고 있었지만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즘 세상 이혼이 뭐 별거라고요. 물론 저한테 거짓말한 건 잘못이지만 재혼이 문제는 아니죠. 그럴 수도 있죠. 선생님 말대로 재혼이 뭐 별건가요? 이혼했다고 새 출발 못하라는 법은 없죠. 근데 왜 이혼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자기 와이프 괴롭혀서 이혼하게 만든 놈이 또 재혼해서 그 짓 안 하리라는 보장 없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쪽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저한테 보여준 이게 다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카톡 몇 개 보기는 했는데 전 앞뒤 사정을 모르니까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오늘 처음 본 당신을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난 1년 가까이 만났던 남자친구를 믿는 게 맞지 않겠어요? 더구나 그쪽은 지금까지 몰래 엿듣고 있었다면서요. 제 입장에서는 당신이 더 이상하네요. 대체 뭐하러 그런 짓을 했어요? 현수 씨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혼한 마당에 끼어들 필요도 없는데 설마 이혼하고도 미련 남아서 회방이라도 놓으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놈이랑 잘해볼 생각이라는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애초에 그딴 놈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저는 이혼한 지금 훨씬 행복하거든요. 저도 저 인간 거짓말에 속아서 결혼해서 정말 고생 많았어요. 고아라고 내 편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자기가 제 남편이라면서 구속하고 부려먹고 가족 취급도 안 해줬거든요. 거기다 시어머니 시집살이도 장난 아니었죠. 저야 부모도 없는 고아라서 당할 수 없었다고 해도 선생님처럼 배운 거 많고 가족도 있는 분이 왜 저런 놈한테 속으실까 싶었어요. 그래서 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정말 저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저놈이 행복해지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근데 어차피 결혼한다고 해서 저놈이 행복해지지도 않을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 놈이거든요. 그냥 저런 놈이랑 결혼하는 여자들만 불행해지겠지. 저야 바보 같아서 너무 늦게 알게 됐다지만 그쪽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들어보니 의사 되려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남자도 잘 모르신다면서 괜히 저런 놈 만나서 인생 망쳐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도 같은 입장에서 걱정해서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제가 어떤 결혼 생활을 했는지 궁금하면 더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저는 처음 보는 저를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던 그 의사 선생님에게 제 핸드폰에 있던 다른 것들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모가 저한테 무슨 막말을 하고 난리를 피웠는지 법원에 제출했던 녹음들을 아직까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저도 그놈과 이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그것들을 지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요. 비련 같은 것도 아니었는데 왜 안 지우고 갖고 있었나 싶지만 어쩌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제가 제 인생 말고 다른 한 여자의 인생도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제게 인연전연하며 온갖 입에 담기 힘든 욕들을 내뱉는 시모의 막말들과 저더러 쓸모없는 종자람에 욕하는 전 남편의 폭언들이 담긴 녹음을 들은 그 의사 선생님은 그제서야 제 말을 믿는 듯 보였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저 방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며느리랑 자기 와이프한테 이랬다고요? 목소리 똑같은 것만 봐도 제가 조작한 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뭐 이런 것까지 들려드렸는데도 안 믿으시면 할 수 없지만요. 아니에요. 믿어요. 사실 아까도 그쪽을 못 믿은 게 아니라 하도 경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놀랐을 건 알아요.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이 이런 개쓰레기일 거라 누가 상상이나 하겠나요? 저도 같은 일을 겪어봤으니 누구보다 스승의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세상에는 뻔뻔하게 남을 속이고 이런 짓 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저도 그 인간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덕분에 바보 같은 저는 속아 넘어가서 그 집 식모처럼 살았었네요. 근데 선생님은 환자들도 돌봐야 하고 바쁘고 큰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설마 선생님한테도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놈이랑 살아봐야 좋을 것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처음 뵌 분이 이렇게나 발벗고 도와주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저한테는 은인이나 다름없으시네요. 하마터면 저런 놈인 거 모르고 속아서 결혼할 뻔했어요. 고마워할 것도 없어요. 나도 그놈 잘 되는 걸 보기 싫은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바보같이 당하는 사람은 나 하나로 족하니까요. 당했다고 바보 같은 건 아니죠. 속인 놈이 나쁜 거지 어떻게 속은 사람이 잘못이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지 몰랐던 저도 똑같이 바보겠죠. 그 사람이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 의사 선생님에게 그 말을 들으니 왠지 저도 모르게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런 놈이랑 결혼한 게 다 내가 모자라고 바보 같은 탓이라 생각했었는데 저보다 배운 것도 많은 의사 선생님이 우리가 같은 피해자라고 속인 놈이 나쁜 거라고 해주니까 고마웠어요. 정말 속아 넘어간 제 탓이 아니라 전부 그놈 탓이구나 싶었거든요. 그 말에 내내 바보 같던 제 선택을 후회하고 원망하던 저도 그제서야 완전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분을 도와드린 게 아니라 되려 도움을 받았나 싶었네요.
아무튼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이대로 결혼 진행했으면 끝까지 저 인간 본색은 몰랐을 텐데 덕분에 후회할 짓 안 하게 됐네요. 도움이 되었다니 저야말로 다행이죠. 저도 나 같은 사람 또 없었으면 좋겠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아주 저런 놈들은 감옥에 가둬놓고 다시는 여자 못 만나게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 그리고 저놈 돈 많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아까 뭐 개원의 순위 많이 하던데 정말 개뻥이에요. 로또라도 되지 않았으면 모를까 저한테 생활비도 안 갖다 주던 놈이거든요. 아무튼 선생님, 파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짧은 인사를 마지막으로 저는 화장실에서 나왔고 자리를 비웠던 그 선생님은 룸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엿듣는 건 괜히 죄송스러워서 저도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갔는데 얼마 뒤에 그 룸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더니 자리가 파토나는 걸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의사 선생님이 그놈이랑 파혼을 하신 듯 했죠. 자기야! 파혼이라니! 갑자기 웬 파혼이야? 그걸 몰라서 물어? 나한테 묻기 전에 자기 스스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텐데. 곧 서류 보낼 테니까 각오해. 나 당신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해버릴 거니까. 그건 또 무슨 말이야? 혼인빙자 사기라니? 나 정말 잘못한 거 없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감히 이혼남 주제 나한테 거짓말을 해? 아니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역시 맞았구나. 그래놓고 더 할 말 있어? 자기야 그건 오해야. 나도 말하려고 그랬어. 전에 이상한 여자를 잘못 만나서 짧게 흔적이 남은 것뿐이야. 정말이야. 그것뿐인 줄 알아? 당신 개털인 것도 다 알아. 근데 뭐 개원을 해줘? 당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죄값 이제는 치를 생각해야 할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당신 용서 안 할 거니까. 전 남편은 대체 어떻게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어리둥절한지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결국 화기애애했던 그날의 상견례는 여자 쪽 아버지가 자신들을 쫓아나오며 들러붙는 전 남편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걷어차는 곳으로 끝이 나고 말았고 난장판이 된 룸 안에는 의사 며느리를 들이지 못하게 된 시모의 구슬픈 울음소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은 끝까지 이기적이더라고요. 사기 결혼을 하려던 두 사람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모르고 억울하다며 상견례가 파토났다고 음식값 결제를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 나더러 음식값을 내라고? 뭐? 112만 원? 거기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34만 원입니다. 뭐? 이것들이 아주 사람 등을 쳐먹으려고 작정을 했네. 초밥에 회를 좀 내놓고는 무슨 100만 원을 넘게 받아 쳐먹어. 저희는 주문하신 대로 드린 거고 음식이 다 나갔으니 계산을 해주셔야죠, 손님. 아 몰라. 나는 어차피 결혼까지 파토났고 그 인간들이 먹은 돈까지 못 내. 돈 받으려면 아까 나간 사람들한테 받던가. 내가 남이 먹은 음식값까지 계산해야 돼? 손님 이름으로 예약하셨고 일행이셨으니 손님이 내주셔야죠.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경찰 부릅니다. 파혼당한 게 억울한지 남의 식사비까지 못 내겠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서 직원들이 곤욕을 치러했습니다. 결국 화가 난 제 친구가 경찰을 부르고서야 그놈도 마지못해 돈을 낼 수밖에 없었죠. 아 참,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음식 드셨으면 돈을 지불하셔야죠. 아니면 무전 취식이랑 영업방해로 경찰서까지 같이 가시던가요. 뭐요? 내가 뭘 했다고 영업방해야? 애초에 그 비싼 돈 받는 이딴 식당이 더 문제 아니야?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방법 없습니다. 진짜 가서 조사 받으실래요? 아유 진짜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낸다. 이딴 가게 다시는 오나 마라. 예전에도 허세에 비해 돈 아끼느라 진상짓하는 건 많이 봤지만 그렇게까지 여전할 줄은 몰랐네요. 결혼을 하게 되었으면 빚을 내서라도 조용히 계산을 쓸 텐데 아무래도
재혼이 물 건너 갔다 싶으니 밥값이 무지하게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민경이 너는 저런 놈이랑 어떻게 3년이나 같이 살았니? 진짜 봐도 적응 안 된다. 저런 진사가 또 처음이네. 미친놈. 저래놓고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저런 놈이 재혼했어봐. 뻔하지. 민경이 네가 그 여자 살려준 거나 다름없네. 오지랖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했다. 저런 놈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지. 여전한 전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제가 괜한 오지랖을 부린 건 아니구나 싶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친구 말대로 저런 놈이 또 어떤 다른 여자를 괴롭히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앞으로 그 인간이 어디서 또 누구를 속여 남의 등을 쳐먹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그놈의 본색을 모르고 저처럼 당하는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인간도 부디 앞으로는 다른 여자 인생 망치지 말고 차라리 혼자 늙어 죽었으면 좋겠네요.